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어로 이야기해요. 과제 1. 쓰기. 오늘은 운이 나쁜 하루였습니다. 그림을 보고 일기를 써 보십시오. 어떤 하루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정말 운이 없는 하루였다. 오늘 시험이 있어서 어제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를 했다. 새벽에 잠이 들어서 자명종 시계가 울리는 것도 못 듣고 늦잠을 자고 말았다. 그렇게 늦잠을 잘 줄 알았으면 일찍 잘 걸 그랬다. 그래도 다행히 학교 버스 시간까지는 2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 버스 시간까지는 5분밖에 안 남아 있었다. 정류장까지 뛰었지만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아침을 먹지 말 걸 그랬다. 자,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겨우 택시를 잡아타고 학교에 가 보니 시험이 연기되었다고 칠판에 쓰여 있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시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 걸 그랬다. 오후에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더니 줄이 너무 길어서 보려던 시간에 못 보고 2시간이나 기다렸다가 봤다. 미리 예매를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 본 영화 생각이 나서 잘 수가 없었다. 무서운 영화를 보지 말 걸 그랬다. 오늘따라 후회할 일이 많은 날이었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과제 2. 읽고 말하기. 여러분은 미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신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런가요? 미신을 믿는 편이며 미신에서 나쁘다는 것은 꼭 피하려고 한다. 혹은 미신을 믿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미신에서 나쁘다는 것은 피하려고 한다. 여러분은 미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미신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보기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미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신을 믿으시나요? 두 번째, 다음 글을 읽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1번, 미신은 처음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음을 요약해서 말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신이나 징크스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심리학자 스키너는 미신이나 징크스가 어떤 우연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어떤 옷을 입고 시합에 나갔는데 그날 시합에서 이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옷의 효과를 믿고 계속 같은 옷을 입고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우연히 축구 경기에서 골대를 맞히는 팀이 지는 일이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미신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일이 여러 번 계속되면 점점 더 미신을 믿게 된다고 한다. 여러분, 이 글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스키너는 미신이나 징크스가 어떤 우연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이러한 우연한 일이 여러 번 계속되면 점점 더 미신을 믿게 된다고 했다. 아, 미신은
우연한 일이 여러 번 계속돼서 생겨났군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미신이나 징크스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의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친구가 말하는 미신이나 징크스는 재미있게 듣지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선생님에게도 우연한 일이 계속되고 비슷한 결과가 계속 생긴다면 저도 징크스와 미신을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2번. 사람들은 왜 미신을 믿을까요? 다음을 요약해서 말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신은 아마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생겼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운명 앞에, 자연의 변화 앞에 인간은 너무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으로 미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은 마음이 약하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미신에 의지하게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신은 마음이 강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경험이 많은 사람, 마음이 약하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더 잘 믿는다고 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미신을 믿는다고 했나요? 요약해 볼까요? 운명과 자연의 변화 앞에 인간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이기는 방법으로 미신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약한 인간은 미신을 의지하게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신은 마음이 약하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더 잘 믿는다고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여러 가지 미신을 믿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미신에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을 이기는 방법으로 미신에 의지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것을 믿으면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다고 생각돼요. 징크스가 있었던 아침은 너무 불안하지 않겠어요? 마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징크스가 언제 일어나나 지켜보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저는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에는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종합해서 결국 좋은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미신을 믿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3번. 보통 사람들의 미신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요? 다음을 요약해서 말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신은 논리적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미신이 논리적 근거를 가지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미신에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은 그것이 미신인 줄 알면서도 되도록이면 나쁘다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의 미신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나요? 미신은 논리적 근거가 아닌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미신인 줄 알면서도 되도록이면 나쁘다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신과 징크스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미신이나 징크스를 믿는 사람을 보면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미신과 징크스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만 있는 걸까요? 미신에 의지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 번째, 여러분 나라의 미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한국의 미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숫자 4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는 4를 F로 씁니다. 왜냐하면 죽을 4 그리고 숫자 4의 발음이 같아서 불길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모든 엘리베이터에서 4 대신에 F가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 4를 불길하게 여기는 건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죠? 다음은 빨간색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이 빨리 죽는다. 이 미신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민중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반란군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피로 써서 남겼어요. 이후에 반란이 발각이 되었는데 빨간 피로 이름이 적힌 사람들만 죽였기 때문에 이후로는 빨간색으로는 이름을 안 쓴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생사 기록부에 죽은 사람은 빨간색으로 이름을 썼어요. 또 경찰서에서 범죄자를 기록할 때 전과자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예나 지금이나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경우는 좋은 적이 없었네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쓰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쓰기도 해요. 자, 다음 미신은 어떤 미신인가요? 밤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이 나온다. 그리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헤어진다. 새 신발을 신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닐까요? 자, 다음. 돼지가 나오는 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 한국 사람들은 돼지가 나오는 꿈을 좋아해요. 다음.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닭날개를 먹이면 바람을 피운다. 날개를 먹으면 날아가 버린다. 즉, 다른 사람에게 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미신이에요. 또, 이빨 빠지는 꿈을 꾸면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라는 미신이 있어요. 그리고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한국인에게 까치는 길조예요. 옛날부터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까마귀가 울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미신이 있어요. 한국인에게 까마귀는 흉조예요. 다음으로는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 예전에 선생님 부모님도 밤에는 손톱을 깎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밤에 손톱을 깎으면 쥐가 그 손톱을 먹고 손톱 주인으로 변해서 다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인데요. 부모님이 주신 것은 손톱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대학 입학 시험이나 면접과 같은 중요한 날에는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 이것은 아마도 미역의 미끄러운 질감 때문에 이런 미신이 나온 것 같아요.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이 있는 날 미끄러운 것을 먹으면 진짜 미끄러지나요?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이 있는 날에는 마음이 불안해서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 한국의 미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신과 그 미신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판단은 각자가 하는 걸로. 오늘은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미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미신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꼭 이야기해보세요. 同学们说韩语哦.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